예. 어쨌든 도용을 하든 그거는 황장수 그 대표랑 알아서 잘 합의를 하시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당에서 1위 시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는데 확실히 사과를 하시죠 남자답게. 예? 못 본 체 하지 말고 국힘당에서 뻔히 하는 거 알면서 그리고 이런 확실한 정책을 펼쳐라. 이거 뭐 도용하는 건 뭐 나쁜 거지만은 이 정책을 확실히 펼친다 그러면 찬성이다. 그럼 황장수지랑 뭐 합의하에 이거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원가 700만 원. 또 한 가지 그 황장수 정책에 그 이거는 뭐 합의해가지고 황장수 그 후보께서 허락을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뭐 사용했다고 하는데 원가 700만 원 아파트를 해라. 예를 저기 나라에서 공급하라 이 말이요. 700만 원, 700만 원가. 그럼 30평이면 한 2억 정도 되면 자기 아파트가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30대, 30대, 뭐 40대 하면 집은 없는 사람들. 그런 원가 주택을 공급해 출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맨날 출산 정책에 돈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애도 낳지 않고, 한 몇십 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로 인해, 감소로 인해가지고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소멸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몇 조를 투자하면 뭐하냐고 출산정책 장려하는 돈으로 그 비싼 세금만 낭비를 하는 꼴이죠. 그리고 분명히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할 것이고 자녀를 출산을 하지. 집도 없고 평생 벌어봐야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한테. 직장도 없고 이뭐 황장수 씨 분명히 없는 사람들을 몇 퍼센트가 인구에 되는가를 체크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집을 지어야지 대통령 운영기간 동안에. 뭐 서민을 위해 가지고 정책을 확실히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도 전국에 만 명이나 만 2, 3천 명에 해당되는 당원들이 있으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2표 플러스 알파가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철저한 그 평생 살다가 4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서민 정책을 위한 펼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손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대료 3분질 이 부분에. 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가 뭐 그렇게 몇백씩 뭐 나갈 일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장기간 지금 2년째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500만 원 이상만 돼도 6개월 버티면 그 임대료 만약에 연체료는 3천만 원. 1년이 금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6천만 원. 그거 해봐야 1억 전 올 텐데 보증금이. 보증금도 까먹고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 후보들은 금수저로 태어났는지 서민들의 어떤 삶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득권 편들만 들지 말고. 예. 그 3분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이 만약에 좀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정책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업종에 따라서 틀리겠고 또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뭐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임대료 부담이 많이 가는 업종 또 임대료 1층이라든가 이런 또 임대료를 많이 부담하는 업종들 뭐 1층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서 임대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3분의 1씩 부담해서 해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정도 코로나 돼가지고 지금 2년째인데 한 1년 정도 되는 상황 보니까 1년도 버티지들 못해가지고 이미 폐업해버린 점포 임대 이런 전화번호 같은 건물마다 붙어 있는 거 신촌이라든가 홍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오고 또 거기 핫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뭐 10시 시간 제한이라든가 하니까 뭐 거의 죽은 도시야, 죽은 도시야. 10시만 지나면, 밤 10시만 되면. 어떻게 뭐 요즘에는 9시까지 하니까 9시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취침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9시 이후나 10시 이후에는. 예? 왜 9시는 되고 10시는 안 되고 10시, 9시까지만 하는 그 과학적인 근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몇 시간 제한을 하려면 어떤 근거를 얘기해가지고 해야지. 어떤 때는 9시, 어떤 때는 10시, 어떤 때는 12시. 시간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뭐 활동하는 시간이 다른가. 이런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4명인지 6명인지.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 같은 데는 지하철 같은 데서 엄청나게 빽빽해가지고 뭐 1, 2m 뭐 거리 두기가 뭐야. 그 10cm에 그냥 서로 얼굴만 막 안 부딪힐 뿐이지 그 완전 응?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꽉 찬 그냥 열차를 타고 다녀,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간 제한.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만 제한하는 거예요. 열차도 제한을 해야지, 버스라도. 진짜.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이 뭐 많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 예.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한다면은 아예 못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본인이 마스크도 쓰고 철저히 어느 정도 예방 수칙을 지키는 상황을 오히려 통제를 하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뭐 가까이 붙어서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또 친구들끼리 대화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그거는 오히려 안전하고 뭐 오히려 식당이라는 데가 위험하다 그것도 이해가 또 안 되며 또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을 단축하고 음식점이나 뭐 업소들도 시간을 단축하면은 그 시간 안에만 사람들이 이제 더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그 통제하는 거는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큰 틀에 봐서는 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그것도 통제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 하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간 제한이라든가 인원 제한을 한다고 해서 어떤 감염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 근거 없이 식당은 되고 식당은 그렇게 통제를 하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은 아무런 게 놔두고 뭐 이런 게 뭐 좀 확실한 어떤 근거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보통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들어가지고. 예,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전문가들도 실은 뭐 예측을 못하는 것 같기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은 못하지만은 한 최소한 제 기준은 한 2년 또는 3년 정도는 더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치료도 하는 그런 방식을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는 바로 보건협회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그 촬영실입니다. 여기 한 40명 내지 50명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교육 장소 시설인데 우리 보건협회에 제가 뭐 근무한 적도 있고 대한보건협회 제주도시 부장도 했었고 저의 전공이 환경보건학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역학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역학, 에피데미올로지라고 질병 발생의 원인을 찾아서 규명해내는 학문이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전공을 한 분인데 뭐 바이러스 전공은 아닙니다만 그건 뭐 의사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환경 보건학, 뭐 보건학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뭐 강의도 뭐 했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손 사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 보건협회, 아까 그 보건협회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보건협회 지금 회장님이 질병관리본부장 했던 전병률 회장님입니다. 지금 청으로 바뀌어가지고 정경 청장인데 몇 년 전에. 근데 언제 뭐 시간 되면 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에는 백신이라든가 지금 오미크론이 상당히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2월 달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서가. 제 생각에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아무런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현 문정부에서는 작년 11월 달에 코로나의 청정 지역으로 만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1차, 뭐 2차에 걸쳐가지고 80% 이상, 85% 가까이 다 맞았는데 돌파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청장께서는, 이 정부의 이 감염병의 최고의 책임자 아닙니까?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백신으로 이 퇴치를 할 수가 없고, 13세기에 패스트 유행했던 것처럼 스스로 소멸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소멸. 감염력이 약해지고 자기 스스로 소멸된 것처럼 13세기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한 3분지를 죽였다고 했던 사망시키고 스스로 소멸했습니다. 한참 유행할 때 코로나가 명확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구분 지어주는데, 못 사는 사람부터 죽어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헐벗은 사람부터, 자영업부터. 잘 살고 돈 있는 사람은 안 죽어. 유럽에서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귀족한 사람이 그 패스트 유명하니까 저쪽 숲속에 가서 돈이 있으니까